복리 출금 챌린지 현재 출금 한 번 한 상태로 400불 수익 중이고 잔액은 2,878달러에서 다음 두 번째 출금 목표 잔액은 3,200불이에요. 이제 많이 안 남았죠. 다음 복리 출금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 진입 타점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모양이 있었냐를 먼저 보시면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합니다. 이 전의 흐름은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만들다가 여기부터 조금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어느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익절을 하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는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구간,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캔들만 보다 보니까 사실 거래량을 안 봐도 거래량이 터질 만한 구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익절할 수 있는 이 모양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을 때 이 타이밍을 만들면 진입을 해볼 만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를 지나고부터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거래량 지표를 보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캔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간부터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데처럼 이렇게 이 캔들의 모양들이 좀 촘촘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눈으로 모양을 보시면 좀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를 봤으면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는 이런 구간을 보면 여기는 이 캔들의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촘촘하죠. 거래가 적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이렇게 느린 겁니다. 이렇게 느린 건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캔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만 봐도 여기선 거래량이 터졌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신호를 알 수 있는 게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캔들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여기라고 본다면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를 이탈할 때 그때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왜 여기서 터질까? 이 내에서는 이 개미들이 계속 이 구간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 안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추가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개미들만 거래를 해서는 이런 데를 돌파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개미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캔들은 여기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구간부터 어떤 추가 유입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개미들도 돌파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해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좋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을 안 보고도 캔들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잘 하고 이 캔들을 볼 수 있다면 굳이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캔들만 보고 이 장세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느리게 상승을 만들다가 어떤 유효한 이런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데서 막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익절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제 박스권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 때 그때 하단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일단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한번 익절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받아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박스권이 생기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포지션을 청산했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지하면서 이 상단에도 몇 번 두드리고 하단도 두드렸는데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여기서 청산했으면 좋았겠지만 돌파할 것을 좀 기대하면서 홀딩을 했다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끌릴 것 같아 가지고 이 구간에서 청산을 했어요. 33달러 수익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를 보면 다시 한번 진입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진입해도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 이유가, 자, 오늘 참 꿀팁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박스권 판단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박스권 상단 하단도 중요하지만 이 중단도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드리잖아요. 자, 보시면 중단에 이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더 오랫동안 횡보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중단에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단을 깨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 거죠. 뭐 추가적으로 또 요즘 장세에 대한 특징으로 하나의 또 신호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이 구간에서 저점을 깨고 나서 또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도 저는 좀 바탕으로 두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무려 이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 3%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도 굉장히 클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3,200불에 대해서 달성을 하고 두 번째 출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청산에 대한 근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많이 먹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산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너는 이 익절할 때 뭐 반만 익절을 하고 또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는 그런 매매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매매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불 챌린지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복리 출금 챌린지나 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은 보여드리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뭐 트레이더 성격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매매를 한번 진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끝을 내고 시장을 다시 보고 또 괜찮은 움직임을 찾으려고 하는 편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수익 실현이라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현을 통해서 또 다음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만 익절해 버리면 나머지에 대해서 뭐 익절을 이미 했으니까 이건 수익을 안 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못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더 예민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반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저처럼 한 번에 그냥 익절을 하고 다시 다음 자리를 찾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00불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출금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펀딩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20% 페이백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금한 거에 대해서 20% 페이백을 받았는데, 이 출금을 하게 되면 이 페이백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복리 출금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까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제가 이 챌린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출금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오렌지엑스에서 입금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20%를
페이백을 해드리는 건데, 두 번째 입금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처음 입금할 때 얼마로 할지 잘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출금했기 때문에 이제 누적 수익이 1,040불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2,560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증정금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2,478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진입한 수량을 보면 2만 달러, 비중은 8%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출금을 했으니까 같은 수량을 들어갔어도 비중은 늘어났겠죠. 진입한 자리는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강한 상승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 적당히 먹고 익절을 했어요. 2,560달러가 돼야 3회차를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 조금 미치지 못하죠. 어쨌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청산을 했다. 자, 다음 매매를 보면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오고 나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를 지켜줄 수 있다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모양 자체가 계속 상승했다가 횡보하고 상승했다가 횡보하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선을 설정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여기를 강한 상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했어요. 자, 처음으로 좀 큰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돌파했을 때 손절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좀 괜찮게 손절을 할 만한 구간은 사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를 지속해서 못 넘는다는 거를 좀 눈치채고 손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워낙 강한 상승에 대해서만 겪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여기부터 저는 손절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만큼 더 밀리고 나서 결국 손절을 하고, 손절한 이 범위를 보면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 약 2%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제가 하나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제가 손절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 지켜야 될 범위는 2%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를 넘게 손절을 해버리면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 게 그 다음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2%는 되도록 지키면서 손절을 한다면 충분히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 손절 기준으로 2%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손절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출발 금액인 2,560달러를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매매는 또 어떻게 될지, 세 번째 출금을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